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콴다일로에서 이제 고등부 수학 팀장을 맡고 있는 오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대부고 하면서 사실은 궁금증을 가지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왜 중대부고 문구가 파란색일까였거든요. 근데 보니까 청룡의 기운을 받아서 널리 날아가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좀 그 기운 받아서 이번에 중대부고 합격한 김에 그 기분 이어서 쭉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는요, 크게 네 가지 목차로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중대부고에서 시험을 어떻게 내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두 번째, 그에 따른 우리의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 안내 및 마무리를 하면서 설명회를 마칠 예정입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가 이제 해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왜 하필 학교별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실 연합반도 많고 탑반도 많을 텐데 왜 우리가 꼭 학교별 수업을 들어야 되는가 생각했을 때 저는 제가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음식을 생각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더라도 결국에는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만족도가 높은 음식은 받는 고객의 입장에선 좋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학교별 이런 수업에 있어서 장점은 내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맛, 그게 좋은 맛이라 해서 굳이 느껴야 될까? 그렇다는 건 나한테 맞는 하나의 오마카세 같은 어떤 음식들이 이런 학교별 수업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럼 그런 오마카세를 위해서 학원에 적용시킬 수 있다면 그게 무엇이 될까 생각했을 때 효율성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엔 같은 시간 내에 내가 어떤 내용들 다 할 수 있다면 당연히 다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누군가가 떠먹여 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도 뭔가 방향성 없이 이것저것 건드리면서 나 뭔가 끝마치지 못한 것 같아 라는 느낌의 대비가 아니라 이 학교에서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선 이 정도까지 하는 걸로 충분해 하는 자신감을 불어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바로 학교별 수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중대부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문항수의 변화가 좀 잦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새 교육과정 이전에는 희한하게도 객관식 12문항, 서답형 8문항을 계속 고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바뀌었던 게 뭐였냐면 선택형을 늘리는 거였어요. 근데 선택형을 늘리면서 재밌던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서술형에서 뭔가 변별을 내지 않을까 했는데 변별 문항이 전부 다 객관식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 입장에서 좀 걱정이 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객관식을 찍을 수가 있잖아요. 상위권 애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다 못 풀어요. 그런 문항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하나라도 찍어서 맞추게 되면 아무래도 등급이 초반에 좀 혼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결과 2학기 때 단답형의 개수를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제시를 했던 방향이 뭐였냐면 이번에 1학기 평균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했던 게 평균을 좀 맞출 거야 라는 식으로 희한하게도 이때도 객관식을 늘린 게 아니라 단답형을 늘리면서 나름대로의 변별을 갖추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서술형과 단답형이 진짜 무난해졌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찍어서 맞추는 것들에 대한 변별은 해결이 되었지만 전체적인 시험 난이도가 조금 문제가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 중대보고의 시험 결과를 잘 보다 보면 희한하게 나는 이 정도 대비했는데 갑자기 점수가 올랐어요. 저 진짜 잘 볼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에 생각보다 점수를 못 받았어요 하는 학생들이 있었다면 이러한 지금 현재 이런 문항수의 배분이라던가 문항별 난이도의 조정 과정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피해 아닌 피해를 입었던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학기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좀 안정화가 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중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가 워낙 명확하다 보니까 결국엔 기출문제 중심, 모의고사 중심의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 교육과정에 대한 모의고사 문제풀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좀 탄탄해질 거라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같은 일이 작년에는 그렇게까지 빈번하게 일어나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 사실은 서술형이 있다라고 했으면 서술형을 먼저 푸는 게 2등이 시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문항수는 또 아이들 개학했을 때 한번 선생님들한테 한번 정보를 받아봐야 할 거예요. 이제 변별 문항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1학기 기말 객관식 18번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문항이거든요. 근데 이 문항이 출처가 어디냐? 모의고사 기준 21번입니다. 그리고 이 문항은 전국연합이라고 하는 중대부고에서 부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그 문제집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는 문제고요. 보시면 생각보다 변형의 포인트가 많진 않거든요. 그나마 여기 박스에 쳐져 있던 걸 위로 올렸다?
y는 x를 y는 마이너스에서 바꿨다 하는 포인트인데 이 뒷부분에서 이제 계산하는 양들이 생각보다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대부고라고 생각했을 때 어차피 모의고사 기출 기반 아니야? 그러면 다 외우고 들어가면 되지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이런 변형 포인트에서 생각 이상의 연산 난이도 때문에 막히는 부분들이 생겼고요. 실제로 지금 1학기 때 그래도 1등급, 2등급 그 사이에 있던 아이들도 2학기 초반에 시간을 어떻게 관리를 못하는 바람에 쭉 떨어지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를 본다고 했을 때 그대로 이제 외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중대보고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건 뭐 개인적인 견해긴 하지만 예전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되게 단대스럽게 변형했다, 뭐 중대스럽게 변형했다 이런 표현들을 썼었거든요. 근데 중대스럽게 변형했다라는 게 저는 사실은 어떤 의미였냐면 무난한 변형을 말했었는데 이번에 선생님들이 변형한 포인트를 보면 생각보다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 입장에서 좀 급작스러운 변화가 되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상위권을 변별하는 데는 훨씬 더 확고해졌지만 이제 그 밑에 이상 등급에서는 좀 혼재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항들을 보시면 전부 다 전국연화 출처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문제의 결은 완전히 똑같은 게 결국엔 유지를 되고 있어요. 2학기 중간도 그림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다 이제 원을 추가했다는 것 뿐이고요. 2학기 개말 문제 같은 경우도 그대로 무리함수 형태 그대로 유지하는 것 똑같고요. 대신 구하고자 하는 거나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조금씩 손봤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대부고 시험지를 전체적으로 좀 간략하게 보면 공부만 했다면 일단 절반은 풀 수 있는 정도의 시험지예요. 그 이유는 교과서 출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출제가 된다는 거는 적어도 내가 수업 내 내용만 따라가고서도 충분히 풀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술형을 아무래도 난이도를 낮추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일단 접근할 수 있잖아요. 객관식은 나 몰라라 찍고 끝내겠지만 서술형은 그래도 내가 아는 거라도 적을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점수를 채워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하방이 되는 점수를 채워줄 수 있는 시험인 거예요. 대신 1등급 변별을 객관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놓고 찍어주는 부교재 문항들이 이제 그 전국연화 문제집을 보시면 1등급이라고 해서 뒤에 6문제에서 7문제 정도의 모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2문제만 찍어주시는 거예요. 네, 이제 오해라는 게 뭐냐면 1등급에서 2문제를 찍어줬으니까 그 2문제가 나오겠거니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요. 1등급이라는 사실은 그 단계에 대한 난이도도 문제집의 산정 기준이지 실제로 그 앞부분에 있는 일반적인 문제들에서 난이도가 더 높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1등급 픽이니까 무조건 이게 더 어려울 거야. 이걸 먼저 공부해지가 아니라 결국에 그것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지 전체적으로 그 전국연화 문제집의 부교재가 하고 있는 어떠한 결을 따라가야 되는 부분은 끝까지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항의 난이도가 점진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시험을 볼 때 객관식부터 푸는 건 맞고요. 근데 분명히 막히는 순간이 10번 때 중후반에 옵니다. 그때 과감하게 빨리 서술형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서술형을 먼저 점수를 채우고 난 뒤에 객관식에서 내가 몇 개까지 맞출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위권 아이들 1등급 기준 아이들이 객관식에서 한 2개 정도를 내가 못 건드렸어요 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 2등급의 경계가 상당히 좀 모호해지는데요. 중대부고가 어떻게 보면 1등급을 뚫기는 저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쉬운 학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 탄탄한 1등급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대신 2등급을 찍기가 너무나 무난한 학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이스가 되는 점수를 깔아주다 보니까 거기까지를 베이스로 깔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포기를 안 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이번 범위 망했어 안 해 하면 그냥 잘라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다면 여기 중대부고 시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생님이 문제도 다 찝어주고 교과서 문항도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끝까지 다 아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혼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1등급 안에서 이제 변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필요했던 건 이것도 제 개인적인 견해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효율적인 것만 고집해서 그냥 찝어준 문제만 학습한 친구보다 그것들을 기본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문제들을 그냥 어떤 문제를 갖다 주더라도 풀 수 있게끔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자세가 오히려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경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1등급 받은 학생이 푼 문항수거든요. 유형별 문항 600문제, 워크북 단원별로 합치면 300문제.
올림푸스 부교재 원본에다 유사 1번, 2번 시리즈까지 해서 350문제, 거기다 시험 8개까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모든 오답까지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 입장에선 사실은 안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근데 오히려 다른 한 친구는 어떤 케이스였냐면, 선생님 저는요 올림푸스 부교재에 나오지 않는 문제는 안 풀겠다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몇 등급을 받았을까요? 2등급입니다. 딱 그 경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5등급제로 바뀌면서 2등급이 많이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안정적인 2등급을 만약에 원할 거라면,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뭔가가 될 거라면 타 과목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면서 2등급을 노린 것도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그래도 내가 1등급을 노리고자 한다면 그래도 중대보고에서 수학은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해야 되는 과목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수업 관련해서 안내를 드릴 건데요. 일단은 당연히 나를 알고 여기서 적은 누굴까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좀 죄송하긴 한데, 선생님이 내는 시험지겠죠? 그러면 그 시험지를 내는 주체이자 선생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건데요. 중대보고는 앞에서 계속 반복된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본인들의 의도를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데 친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그냥 암기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이 안에 뭔가의 결이 있냐, 아니면 여기서 내가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들이 생기냐를 이해하는 게 결국엔 적을 안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결국엔 선생님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 이런 것들이 나왔대.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해? 라는 포인트들을 어떻게 보면은 수업 시간 내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게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결국에 기본 베이스로 가져가는 건 중대보고든 어떤 학교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연산 실수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실전에 가까운 연습이라는 건 시간 관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별 문항에서 연산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숙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시간에 쫓겨가지고 사실 찍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쌓은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어떠한 선별적인 공부를 해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은 해요. 그래서 수업 안내는 화목반 오후 10시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6주차 12회차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12회차가 끝난 다음에 직전 보관 일주일까지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때 수업의 과정은 저희가 판서와 그리고 딥다이브라고 해서 하나의 공부, 받아들이는 시간, 그리고 체와 내가 내뱉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과정을 계속 순환할 건데요. 이 말이 좀 와닿지 않으실까봐 이해를 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주 수업입니다. 그때 교재를 3가지로 구성을 할 건데요. 일단 교과 핵심 개념이라는 건 하방입니다. 하방을 일단은 맞춰놔야지 그 다음에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방을 위한 교과 핵심 개념 주교재는 무조건 존재할 거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기반 문제라는 건 어쨌든 그 해 모의고사 그리고 최근 기출 모의고사를 나름대로 풀어봐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결을 익히려면 어떤 것들만 골라서 풀기보다는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쭉 한번 풀어보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워크북과 함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찝어준 문제들만 집중적으로 종합해보자 하는 선별된 문제까지 3가지 교재를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채워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딥다이브 시간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클리닉 시간인데요. 일단 학교별 맞춤 모의고사와 스프린트 포인트를 통해서 아이들의 실력 체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때 판사만 하다 보면 본인이 빈 부분이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유형별 문제풀이 통해서 빈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체크할 겁니다. 그럼 이 모든 빈 부분들이 어떻게 체크가 되냐? 콴다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오답이거든요. 저희는 누구보다 오답을 정확하고 빠르게 정리하고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오답 컨셉트를 중심으로 아이들의 마지막 피드백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공부는 진짜 단순하다고 생각해요. 처음 본 문제는 틀려도 됩니다. 2번 본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모든 문제 풀고 나면 내가 틀린 문제가 없다가 저는 공부의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답 정리에 좀 더 한다 생각하시면 됐고요. 그래서 마지막 일주는 이제 전체적으로 테스트 지옥이라 해서 될 때까지 풀어보는 시간, 일주일은 진짜 지옥의 일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수업 특징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좀 집착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관심을 원한다면 좋겠지만 난 관심이 과도해라고 하면 조금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는데 그만큼 저는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혼자 공부하고 있지 않다. 누군가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항상 강조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얘기가 좀 빨랐긴 했지만 전체적인 고등의 목표 잘 지켜주시면서 잘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